내무성에서 해군 본부로 1909년 여름에 윈스턴은 클레멘타인이 이해 말에 힘과 정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의 말은 맞았다. 정치적 긴장은 고조되고 있었으며 예산의 옳고 그름을 논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공집회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9월 중 클레멘타인은 올덜리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에스퀴드시의 연설을 듣기 위해 세필드 정조모와 함께 버밍햄으로 갔다. 이와 같은 대정치 집회는 클레멘타인을 항상 감동시켰다. 그리고 클레멘타인은 급진적인 개혁파 정부의 가장 정력적인 멤버의 하나인 윈스턴이 이루어 놓은 인기와 사랑을 만끽했다. 그 다음날 클레멘타인은 다음과 같이 썼다. 집회는 난폭한 흥분 상태에서 진행되었어요. 우리들은 연문으로 나왔는데 집회 관리인이 군중들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여기에 처칠 부인께서 와 계십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환호성을 올렸어요. 두 소년이 저희 마차에 와서 그분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당신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윈스턴은 클레멘타인과 함께 랭카셔와 체스에서 연설하기 위해 여행길에 올랐다. 그는 8개 도시에서 열린 대중집회에서 그 당시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연설했다. 이 모든 집회에서 처칠은 여자에게도 투표권을 이라는 날카로운 소리에 연설은 곧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었다. 볼턴에서 어느 젊은 여자는 정치적 내용문이 적혀있는 종이가 감겨진 묵직한 쇠뭉치를 윈스턴의 자동차에 던졌다. 처칠은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원칙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클레멘타인은 여성 참정권론자라는 일종의 여성 투표권 운동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이 단체는 여성 참정권론자의 호전적이고 불법적인 활동은 반대하면서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여성의 투표권을 위해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였다. 클레멘타인은 여성의 투표권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윈스턴을 위해서 개인적인 로비 활동도 전개했다. 1909년 11월에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이 브리스톨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 이들이 기차에서 내려 자유당의 지방 유지들의 영접을 받고 있을 때 젊은 여자가 윈스턴에게 다가와서 승마용 채찍으로 윈스턴의 얼굴을 때리려고 했다. 윈스턴은 자위책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러자 그녀는 그를 플랫폼의 끝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이때 기차는 서서히 정거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순간적으로 위험을 알아차린 클레멘타인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처칠의 코트 자락을 잡아당겼다. 이 여성 참정권론자는 체포되었으나 윈스턴은 하마터면 열차 밑으로 넘어질 뻔했다. 이러한 사건은 정부의 저명한 인사들에게는 끊임없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체포를 무릅쓰고 달려드는 광적인 여자들 때문에 경계하기 어려웠다.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은 결혼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1909년 크리스마스를 블렌하임에서 보냈다. 새해가 되자 총선거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을 도와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 윈스턴은 던디에서 상당한 표 차이로 당선되었으나 집권당은 104석을 잃었다. 수상은 처칠을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35세의 내무부 장관이 된 처칠은 로버트 필경을 빼놓고는 최연소 내무부 장관이 된 것이다. 1910년 2월에 내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처칠은 개혁적인 정열, 특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인간적인 태도를 갖고 업무에 임했다. 내무부 장관으로서의 재임 기간 2년 동안에 그는 범죄자 교정이 단순한 처벌보다 더 중요하다는 비교적 새로운 아이디어를 밀고 나가면서 많은 일을 했다. 특히 그는 젊은 재소자들의 처우를 향상시키려고 시도했다. 그는 여성 참정권론자들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범죄자로서가 아니라 포로로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정치범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냈다. 윈스턴이나 클레멘타인이나 둘 다 이렇다 할 만한 개인 재산을 갖지 못했다. 처칠은 장관 봉급과 저술 활동을 통해서 생활 유지비에 조금 미달되는 돈을 벌었다. 그는 이미 작가로서 아주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으나 정치 생활 때문에 작가로서의 활동을 대폭 줄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클레멘타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적은 돈으로 그럭저럭 생활해 나가는 데 익숙해 있었다. 그러나 자랑스럽기는 하나 낭비적인 남편을 위해 집안을 꾸려간다는 것은 성가신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윈스턴은 몇몇 친한 친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곤 했다. 이러한 행동을 참는 부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게에 불필요한 경비가 생기게 되어 클레멘타인은 곧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클레멘타인은 자존심과 독립심이 강했기 때문에 일체의 금전 문제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클레멘타인은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클레멘타인의 친정어머니는 항상 돈이 부족했고 도박을 좋아했으나 아이들은 돈에 대해서 탐내지 않도록 가르쳤다. 그녀는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것과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 것을 경멸했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은 결혼한 지 2, 3개월 내에 돈 걱정을 하게 되었고 가계부를 꾸려 나가느라고 애를 쓰게 되었다. 지불되지 않은 청구서는 클레멘타인에게는 악몽과 같은 걱정을 던져주었다. 그리고 돈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을 하다 보니 건강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물론 윈스턴도 재정적 곤란의 부담을 느꼈으나 그는 이보다 더 큰 다른 문제들에 집착해 있었기 때문에 클레멘타인처럼 항상 느끼지는 않았다. 클레멘타인은 자기 자신을 일생 동안 걱정을 하게 만들 특성을 윈스턴에게서 발견했다. 그것은 그가 도박을 한다는 사실이었다. 클레멘타인도 여유가 있으면 돈을 쓸 줄 알았으나 도박은 싫어했다. 그녀에게 도박은 어리석고도 좋지 않은 돈의 낭비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숙명적으로 도박꾼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다. 친정어머니, 친정오빠,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모두 다 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도박꾼들이었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은 여러 해에 걸쳐
도박에 대해서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법을 스스로 체득했다. 클레멘타인은 천성이 수줍고 과묵했으나 수줍음은 곧 정복되었다. 그리고 그녀가 받은 괴화된 교육 그리고 생동감이 있는 지성이 그녀로 하여금 정치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는 쉽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클레멘타인의 태도는 친절하고 온화한 데가 있었으나 내적인 과묵함은 결코 없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누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클레멘타인은 많은 여자들처럼 속을 터놓고 한담을 늘어놓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결혼 초나 인생의 후반기에 있어서도 클레멘타인은 자신의 모든 정열과 관심을 윈스턴과 그의 직업 그리고 가정에 쏟아 넣었다. 클레멘타인에겐 결혼 전부터 실비아 헨리와 호레이셔 시모라는 충실한 친구가 2명 있었다. 그녀들은 처칠에게서도 총애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다행히도 클레멘타인과 잭의 부인은 처음부터 서로 친해졌다. 왜냐하면 처칠과 잭은 서로 헌신적으로 좋아했었기 때문이다.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의 남자친구들을 아주 수줍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보았다.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의 가장 친한 정치 친구인 로이드 조지를 찬미했다. 그러나 윈스턴이 개인적으로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스미드였다. 이들의 우정은 어떤 정당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서로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 유지되어 스미드가 1930년에 58세로 사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은 이 명석하고 비범한 남자를 좋아하지 않았다. 더구나 클레멘타인은 이 남자가 윈스턴이 도박하도록 조장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윈스턴이 도박에서 돈을 잃으면 스미드는 항상 돈을 대주었다. 하지만 클레멘타인은 스미드의 부인인 마가레트는 좋아했다. 이 당시의 극심한 당파 싸움에 비추어 볼 때 스미드에 대한 윈스턴의 우정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자유당원들과 보수당원들은 제각기 클레멘타인과 마가레트 스미드에게 접근하여 남편들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서로 해로운 친교를 그만두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